자유정의시민연합, 자정연이라고 합니다. 고교연합에서 좀 분리되어서 좀 출범한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워낙 잘 만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좌익의 선동으로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28쪽짜리의 팜플렛식입니다. 좌익의 선동으로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KBS, MBC를 비롯해서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온갖 뉴스 또는 여러 방송의 특집에서 모두 선전선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그저께 저녁 뉴스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실에 외가 쪽에 외가 쪽 8촌이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선이다. 정식으로 행정관으로 등록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정식 대통령실 근무 직원인데 이것은 비선이다. 그리고 이거는 친인척은 못 쓴다고 합니다. 다 규정에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음산한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25%,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사람의 25%가 인사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좌익의 선전선동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익의 선전선동에 속지 맙시다. 지금 좌익은 제4차 촛불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속는 당신은 전응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차를 보면은 3대 촛불선동, 그리고 반미 반일선동, 1980년대 광주 사태 때의 선동, 해방 직후의 3대 폭동사건과 선동, 2000년대 한국을 망친 좌익의 9대 선동과 선동문구, 누가 선전선동을 하는가, 좌익은 왜 선전선동을 하는가, 해방 전후 이래 좌익은 어떻게 선전선동을 해왔는가, 좌익의 선동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는 선전선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좌익들이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실 왜곡, 사실을 왜곡합니다. 거짓과 조작, 선전선동, 이런 방법입니다. 자, 현대사의 주요 사태는 모두 좌익의 선전선동이 있었다. 3대 촛불선동입니다. 촛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 촛불을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가 일부러 깔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이해창 총재가 2002년 선거에서 낙선하게 하는 주요한 이 시위가 바로 미군 장갑차 효순이 미선이 깔아 죽인다. 이렇게 촛불 들고 선동한 겁니다. 광화문 일대. 그래서 이 원래 사고의 본질은 이 경기도 양주, 광정면, 효천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생 신효순이와 신미선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오르막길 2차선 도로였습니다. 폭 3.4m의 미군 장갑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피하기 위해 길가로 붙이다가 효순이 미선이를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이 장갑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 시야가 이 굴곡진 곳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사고이며 현장 검증 결과 조종석에서 두 학생을 볼 수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좌익들은 2002년 11월 20일 의정부 미군 법정에서 두 운전병에게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기회로 촛불 난동을 기획하여 2002년 11월 26일부터 촛불을 내세워서 추모 시위를 했습니다. 저도 경기도지사 할 때 이 현장,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를 찾아가서 그 효순이 미선 집에 가서 그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 현장 답사를 쭉 했고, 바로 이 지방도 집에서 나오면은 효촌리에서 나와서 효순 미선이 가던 그 깔려 죽은 그 도로에서 오르막길 이 경사진 곳을 마을에서 나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기에 효순이 미선이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무덤 비슷하게 여기 추모비가 있고 그 비석이 씌워져 있는데 그 현장을 답사를 쭉 해봤는데 부모님도 이거는 위험한 데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 자체가 오르막의 커브 길에 시야가 잘 안 보이는 데입니다. 여기에 마주 오던 차가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금도 가시면은 미군차나 한국차나 이 장갑차가 쭉 지나갑니다. 장갑차 연습하는 데가 연천에 장갑차 정거장도 있습니다. 장갑차만 지방에 있는 장갑차 와서 그 와서 훈련하는 그런 지방에 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죽었는데 이 부분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도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또 각종 대전차 방호벽이 있기 때문에 그 방호벽의 폭이 이게 6.25 때 있었던 직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넓히려면 방호벽을 또 전부 새로운 신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이 비용도 전부 도로 개설 비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다른 지역에 확장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부대하고 우선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호벽을 지금 위에 있는 거를 지하로 이렇게 지하에서 폭발하면서 전차가 못 지나가도록 하는 그 방호시설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돈도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도로율이 전국의 꼴찌입니다. 다른 지방은 많이 도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안 다녀도 경기 북부 지역도 수도권이다 이래서 이 예산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56번 지방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가 좁은데 넓은 전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경사진제도 이렇게 어떤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걸 가지고 미군이 효순이 미선이를 일부러 깔아주겠다. 미국은 양키 고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미 세력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여중생 범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민노총, 정교조, 뭐 이 반미 실천연대 500여 개의 좌익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미 감정을 확산하고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고 미군 철수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12년 6월 4일 그 미선이의 아버지 심수보 씨조차도 그 아버지조차도 단순한 교통사고다. 제발 효순이 미선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추모 행사에 다른 분들은 그만 오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중생 범죄에는 지속적으로 행사를 악용해서 미군에 대한 정오심 유발과 반미 감정을 유발시키고 미군 철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12월 19일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떨어지고 그 당시에 2002년에 바로
대중 대통령이 여기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선동인데 여기에 이해창 당시 후보도 이 광화문에 있는 이 반미 촛불 시위하는데 거기 가서 뭐 좀 표를 얻어보려고 가서 추모에 행사 참여하고 이랬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들은 뭐 확실하게 좌익들입니다. 그 선동 방법이 미군이 여학생을 깔아주겠다, 교통사고로 깔아주겠다, 처음에 안 죽으니까 후진하에 터뜨려 주겠다, 이렇게 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또 평양에서는 2003년 4월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평양 모란봉 제1중학교는 6학년 9반 명예학생으로 교수님 미선을 등록해서 2005년에는 명예 졸업장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차 촛불선동이 있습니다. 광우병을 이용한 촛불선동,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 광우병 촛불시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2월 25일 직후에 4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요청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한 것을 기회로 광화문에서 촛불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선동한 주도 단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였는데 바로 이 그룹은 효순이 미선이 촛불 시위를 일으킨 진보연대 좌파 시를 연합체입니다. 이걸로 구속된 자 8명 중 3명은 국법법 위반이었고 지금 또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 동참 단체가 1800개, 모든 농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다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선동 목적은 반미 반정부 정치선동, 이명박 정부의 통치권 무력화.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동 방법은 뇌송송 구멍탁 이래가지고 MBC 방송에서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죽는다. 그럼 이게 또 금방 이게 나오지 않고 광우병 걸려도 한 30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여중생들이 우리가 애 낳으면 애가 여중생이 시집가서 애 낳으면 한 30년 뒤에까지 아기가 뇌가 구멍이 탁 뚫린다. 뭐 이런 식의 뭐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미국에도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하는데 여기에 KBS, MBC가 뭐 이 대표적인 주도하는 선동 방송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온 국민을 난리를 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시위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또 같이 부르고 이랬죠. 그래 미디어와 연예인을 총당원했는데 MBC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소가 탁 자빠지는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라면, 캡슐, 약, 과자,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이 걸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광우병 세군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뭐 이런 식입니다. 광우병 세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해 이 배우 김선희, 김규리, 그 다음에 윗분들만 미친 소 계속 드세요. 탤런트 김혜성. 청와대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 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 탤런트 김하. 이것들이 뭐 다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여기 계속 붙어갖고 선동에 놀아납니다. 미친 소는 너나 쳐드세요. 탤런트 서민웅.
내가 광우병 걸려 죽을 텐데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안치고 안 잡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잠복 기간이 긴데 자기들이 시집 가서 애 낳을 때 이제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우병 때문에 죽기 억울해요. 이래가지고 촛불 들고 나오도록 전교조까지 가시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좌익 의사단체가 나와가지고 광우병 괴담은 사실이다. 인구의 반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이 좌익 종교인들도 가시해가지고 국민이 불안한. 김성훈 농림부 장관, 이 양반도 유명한 좌익입니다. 김성훈 이 농림부 장관이라는 자도 여기에 가시해가 그때는 장관 그만뒀죠. 그랬는데 그때는 정운천 장관이 되고 이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 65만 명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미국 검역은 못 믿는다. 이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가지고 반미 의식을 내재화했다.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휘말려서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선동을 하고 연예인들이 전부 나서서 방송마다 이 짓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위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동에 나섰던 좌파 의사, 연예인, 종교인 아무도 반성도 사과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촛불선동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을 이용한 박근혜 타도 촛불선동. 이거는 뭐 다 생생할 겁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탄핵 때까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건 해상교통사고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아직도 울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해상재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켜 차에도 달고 가방에도 달고 아직도 달고 다닙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순실이 WBC 이걸 JTBC 중앙일보 이것들이 지금 손석희 이것들이 합니다. 그 조선일보도 여기 다 가시하고 뭐 전부 다 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이 태블릿 PC부터 온갖 뭐 박근혜가 정윤회의 이 세월호 있었을 때 롯데호텔에서 뭘 관계를 했다는 둥,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라는 둥, 또 박근혜는 최순실의 0과 6이 다 점령당에 있는 아바타다. 최순실이 아바타다. 이런 걸 방송에서 막 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름을 계속 끼얹어 가지고 2016년 10월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발생해서 이것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종합상황실을 민노총 건물 바로 지금 광화문에서 올라가면 정동에 있죠. 그 민노총 건물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실무 역할은 민노총과 정교조가 주도하고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언론, 신문, 토론, 패널 등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좌익의 모든 조직이 총궐기에서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민노총은 대형 촛불투쟁이 있을 때마다 TF 조직을 만들어서 행사를 컨트롤해 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배후에 민노당, 통진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동참했는데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진 종북 정치 패거리들이다. 시위 참여 단체는 1,800여 개 좌파 단체고 촛불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는 쿠데타 세력, 유신 세력.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이적 단체 또는 반국가 단체 또는 친북, 반미 단체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우파 정권을 무력화시켜 쓰러뜨리고 정권 탈취를 위한 수단을 해서 이 이슈를 2017년 대선까지 끌고 가서 좌파가 집권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난 5년 동안 헌법, 법치, 국방,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 한 200여 명이 적폐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하게 구속이 되고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아직 이명박 대통령 석방도 안 됐습니다. 4명의 국정원장, 아직까지 2명은 원세훈 국정원장, 이병호 국장은 2사람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대법원장도 구속시키고 육군 대장, 박찬주 대장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투신 자살했어요. 이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선동방법 세월호 특위를 출범해가 세월호 참사 최초 언론 보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기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자. 초단위로 밝혀라. 뭐 이런 식입니다.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뭐 미스테리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그 안에 있는데. 이래가지고 선전선동과 프레임을 무한 반복하고 온갖 괴담을 퍼뜨려서 여성 대통령을 희롱의 대상으로 뭐 마사지를 했다, 무슨 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했다, 청와대에 구판이 있었다, 뒤에서 구판을 벌였다, 아이들을 세월호 학생들을 인신공양한 거 아니냐, 마약한 거 아니냐, 뭐 정윤회하고 미래한 거 아니냐, 롯데호텔에서 정윤회하고 섹스를 했냐, 뭐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로 몰아내세웠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게 무슨 경제 공동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바타다.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이 재산이 수백조다. 스위스 은행에 최순실이 300조 은닉했다. 이 안민석이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떨어지고 다음에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최순실이 재산 300조 찾는다는데 지금 뭐 1원도 찾은 게 없습니다.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 69%가 세월호 당일 행적이 최순실과 관련됐다고 믿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도 다 조선일보부터 다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뭐 JTBC, 정치인들이 뭐 정치인은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전부 다 62명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 추미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박내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조사해야 한다. 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섹스 비디오 있다. 주진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혁명밖에 없다. 문재인이. 선동 구호들 보십시오.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 불태우자 보수를 괴물시켰다. 이해찬이. 미제를 물리치자. 박원순이는 박근혜를 하야시킨 후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체제의 국가를 만들자. 박원순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중고생 혁명 지도부도 있습니다. 가짜 보수 횃불로 불태우겠다. 문재인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거 뭐 계속 뿌리고 다닙니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며 희망이며 삶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양심수 이석기 무죄 석방하자.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박근혜를 단두대에 처형하자. 사드 배치 저지.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니까 대형 무대와 학생들을 설치해서 이게 나라냐. 뭐 윤민석이라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연설, 문화행사라 그러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선동의 결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광장에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날조된 선동으로 대통령을 파면 이렇게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재판장 뭐 귀에 생생하죠. 대통령이 수감되고 5월 9일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들어선 거죠. 그 이후에 대법원장 구속,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 그 다음에 국정원장 4명 다 구속, 박근혜 정권 인사 200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국방, 외교, 경제 다 망치고 저 완전히 북한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한 게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중국의 아부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거 촛불에 올라탄 일부 정치인들 중에 박원순이, 안희정이, 오호돈이, 조국이 이런 자들이 뭐 결국은 성폭행, 자녀 특혜, 뇌물 의혹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2017년 3월 10일에 문재인이 세월호 분향소에 가서 방명록에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가 고맙습니까? 촛불 들은 사람들 분노해서 광장으로 나간 것이지 그렇지만은 좌파 세력이 핵심적으로 거기에 선동을 해가지고 이 악마성이 드러난 광기의 축제에 동참해서 이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반미 반일 선동이 계속됐습니다. 천안함 선동, 북한 의뢰 추진체를 발견함으로써 북한에 피격당한 것이 명백하죠. 2010년 3월 26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불법 기습 의뢰 공격으로 침몰을 했는데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구조 과정에 한준호 준이도 순직했죠. 그런데 좌익단체들이 총동원이 돼서 지금 선동을 해서 그 다음에 반미 미군 철수 이런 거 했습니다. KS 강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략극을 하고 좌초설 생성 전파자 신상철이가 미국 핵잠수함과의 충돌을 등 괴담을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천안함 북한이 폭침을 시킨 건데 의뢰로 폭침한 게 다 국제조사단이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강정 해군기지 반대 선동. 여기에는 이 주동한 자가 바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강우일 천주교 제주 교구장 강우일은 주교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를 만들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진다. 그래서 뭐 제주 전역에 흔한 구름비 바위 이런 거는 보호 대상도 아닌데 보호 대상 바위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조라는 전국 대책회의 이걸 통해서 반미 친중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이 짓을 계속했던 겁니다. 뭐 환경보호란 이름 아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드 설치 반대. 뭐 사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2016년 7월이죠. 성주,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설치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원래 있던 그 방사포가 있던 성주 앞에다 하면 되는데 성주도
군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선동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성주가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성주하고 김천 사이에 멀리 떨어진 롯데골프장 성주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전부 잘못된 일인데 이런 선동을 가지고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게 완성이 안 됐을 정도로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16년인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드 자체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미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누워 가지고 성주 주민을 전자파로 튀겨 죽인다. 뭐 이거는 핸드폰보다도 전자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일 선동을 지속하느냐 하면 김일성의 각건 전술입니다. 김일성의 각건인데 갓에 두 개의 끈으로 묶어놨는데 이 미국이라는 끈 하나하고 또 일본이라는 끈 하나 이 두 개의 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갓을 지탱하고 있는데 미국 끈은 튼튼하기 때문에 안 끊어지니까 일본 끈 반일이라 그러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그냥 솔깃하게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이 끈이 끊어지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이 있어도 일본이 끊어져 나가버리니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의 각건 이론, 각건을 둘 다 끊을 필요 없이 일본 각건을 반일 운동으로 끊으면은 미국도 힘을 못 쓴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각건 이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안부, 유미향이부터 징용공 문제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파기해서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약화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걸 통해서 적화 통일하자. 그 뭐 평화협정이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이게 민주화 운동이냐 많은데 이 부분은 뭐 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은 이때도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씨를 말리러 왔다. 진압군을 경상도 군인들만 보내서 전라도 사람 다 죽인다. 공수부대원이 임산부 배를 찔러 죽여서 오히려 태아를 꺼냈다.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대검으로 여학생 유방을 도려내서 죽였다. 계엄군이 강간했다. 뭐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황당한 선동을 통해 가지고 군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고 이런 광주 사태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에 일어나는 게 해방 이후의 3대 폭동 사건, 대구 폭동이 또 유명합니다. 10월 폭동이라고 합니다. 10월 폭동.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주 뭐 사람을 짝두로 반대한 사람 다 짝두로 잘라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뭐 유명한 폭동입니다. 그 다음 제주 4.3 폭동. 이거는 이제 제주 4.3 폭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 만드는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출 그 선거를 못하게 하는 폭동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2명을 선출을 못했습니다. 원래 남한에 200명 선출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2명을 못해서 198명을 하고요. 북한에 100명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북한에 김일성이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선출 못한 채 198석으로 출발한 게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것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가 중위, 김지희, 홍순석, 상사, 지창수 등 남로 당원들을 주도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 제주도의 4.3 사건으로 빨치산들이 한라산 일대에 움직이는데 그리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여수 주둔하던 14연대가 반대하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반란 기간 중에 48년 10월부터 49년 5월까지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군과 토착 좌익분자들
특히 청년과 학생들이 자행한 학살입니다. 여수에서 1000명, 순천에서 900명, 광양, 벌교, 보성, 고흥 등에서도 많은 수의 경찰관과 우익 인사들이 그 가족이 소총 죽창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순천은행은 재고금이 탈취됐습니다. 남로당과 좌익 세력들이 한 짓. 그래서 군 부대 안에 있던 이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국군 총인원의 10% 이상이 이 좌익 부자들이 군대 내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렇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대에 대한민국을 망친 좌익의 9대 선동과 선동구, 광우병 선동, 미친 소가 뇌송송 구멍타, 4대강 녹조 라떼다. 천안함 선동은 미군 잠수함이었다. 북한에 의뢰가 있다는 게 다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미군 잠수함이 밑에서 들이받아가 이랬다. 이 천안함 선동. 세월호 다이빙벨 사건인데 다이빙벨로 구조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세월호. 정부가 고의로 다이빙벨을 투입 안 해서 애들 다 죽였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아닌데 이 재판 결과가 변희재 대표가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순실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는 게 다 나왔는데 계속 이걸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하죠. 드루킹 사건입니다. 드루킹은 이거 이제 드루킹 김동원이 바로 김경수하고 같이 킹크랩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 인터넷 부정선거 댓글 달아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선동, 무슨 죽창으로 쪽발이 다 찔러 죽이자.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일제는 쓰지 말자. 유니클로고 뭐고 쓰지 말자. 우리나라에는 일본 투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현대, 기아, 포스코, LG 다 일제가 일본 투자자들이 제일 많고 일본 기업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도 삼성 반도체도 일본제의 그런 기계를 쓰지 않고 진공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이 또 얇은 스마트폰에 판이 있습니다. 얇은 판이 한 100장 넘게 붙어 있는데 그 상당한 부분이 일제 없으면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문재인은 그 반일 선동, 부동산 선동, 강남 부자들 이거 다 세금으로 잡아야 된다. 코로나 정치 방역 이것도 거기 아주 그냥 유명한 상태죠. 이걸 우리가 막 겪어봤습니다. 집회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저도 아직 재판이 코로나 때문에 2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선전선동을 하는가? 자, 여기서 보면요. 선전선동은 공산주의 좌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술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혁명선을 공산혁명으로 성취시킨 레닌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들은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거짓말도 충분히 되풀이하면 진실이 된다. 광우병은 없는데도 광우병 그러면 매일 광우병, 미국 소고기 광우병 이렇게 외치면 방송에도 계속 외치면 사람들이 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정윤회가 자기 보좌관 있으니까 정윤회하고 박근혜하고 썸씽이 있다. 계속 반복하면 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상식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절대 사과하지 않고
또 다른 사실을 변경해서 왜곡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편을 갈아서 분열을 조장하고 적을 만들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파멸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며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전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증오를 유발하는 선전선동을 해서 적과 동지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좌익의 기본 전략입니다. 자, 대한민국 좌익은 북한의 김일성, 해방 이후 박은영의 남로당, 지금의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NL, PD 주사파, 뭐 이렇게, 인데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는 민노총을 다 잡았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이석기의 후배입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그 다음에 언론노조, 지금 한상혁이부터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KBS 사장 김의철, MBC 이런 거 다 지금 이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좌익은 왜 선전선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주의 좌익 세력의 선전선동 목적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고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서 북한처럼 이렇게 가는 것, 적화 통일이 목표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허물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여 김일성의 3대 포화 공산왕조 치하에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자유민주주의 파괴, 한미일 동맹 파괴, 사회 혼란 조장, 그리고 남한 보수 정권, 이승만, 박정희 이 정권에 대한 혐오감 만들기, 김일성에 대한 홍보 선전. 김일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청 벽에다가 위임맞이 환영대, 백두칭송, 이 짓을 지금 바로 2017년, 8년, 9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방 전후에 이래 좌익은 어떻게 선전선동을 해왔는가? 해방 전후에 뭐 이거는 좌익이 한 건 아주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80년대 이후에 그래가 80년대 이후에는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자신들을 선한 존재로 비장해서 민주, 민족, 평화, 인권, 환경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국민을 기만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뭐 굉장히 착하고 친환경이다, 아주 선한다. 그래서 뭐 박원순이 같이 가장 추한 자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사기고 추하기 그지없고 오죽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런 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에 이런 3대 촛불선동 말씀드렸죠. 좌익의 선동 방법, 선전선동의 대원칙, 특정한 대상, 적을 만들어가지고 비난하고 낙인 찍어서 분노와 증오를 집중시킨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언어적,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한다. 선전선동을 핵심적 수단으로 하여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서 혁명 에너지로 활용한다. 그래서 광장, 거리와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작동하여 군중을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한다. 거짓과 진실을 배합한다. 거짓 99%에 1% 진실을 섞어서 진실을 획한다. 또는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많이 넣고 거짓을 슬쩍슬쩍 섞어갖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조작,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보다 그러는데 무슨 진보면 퇴보지. 이 좌익들이 전부 퇴보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 이승만 같은 사람은 완전히 퇴보로 봅니다. 박정희, 이승만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김일성이를 진보라고 합니다. 프레임 선정입니다. 프레임 사고의 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친미 사대주의자다,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이렇게 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미국의 앞잡이다, 미국의 괴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덮으셔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학사, 박사, 석사, 박사를 했다. 뭐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랑 없애버려. 그 다음에 자기들 좌익 세력들은 진보, 민주 세력이다. 민주화 운동가다,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군사 독재다, 쿠데타다. 그 다음 산업화 세력은 아주 수구 세력이다. 이거는 착취 세력이다. 매판 자본이다. 이렇게 합니다. 광화문의 애국 세력은 아주 틀딱이다, 꼴통이다, 구구 일배충이다, 태극기 부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국민의힘조차도 여기에 놀아나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애국 세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전공교체가 됐겠습니까?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직관적인 말투를 써서 감정에 호소합니다. 자,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좋죠. 그러면서 동성애자도 그러면 인정해라.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서 남자를 데려왔다. 아들이 남자를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오면 이거 기절초풍한테 그걸 안 돼 이러면은 그러면 차별을 한 거 아니냐. 차별금지법 위반 이렇게 고발합니다. 류태성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뭐 지상낙원이다, 평등이다, 더불어는 뭐가 더불어입니까? 성추행이나 하지. 더불어가 어떻게 더불어합니까? 문재인이가 뭘 더불어합니까? 조국이가 뭘 더불어합니까? 자기 애들만 표창장 위조하고 해가지고 의사 만들고 이렇게 더불어가 뭐가 더불어입니까? 정의, 인권 뭐 좋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했는데 실제로 가장 추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대중은 애원하는 자보다 힘을 앞세워 지배하는 자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선전선동은 지력이 낮은 대중의 이해력에 맞춰 증오, 파괴, 살해 등 거친 용어, 단순한 개념을 반복 사용합니다.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됩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가 바로 비아그라를 가져간 거 보니까 이거는 정윤회하고 뭐가 있다. 그럼 이거 아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박근혜의 딸이 정유라다.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낙인 찍기, 수구 꼴통이다, 친일파, 토착이고 우리나라 미국 식민지 아니냐, 미국은 전쟁광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념의 시대 갔는데 아직 색깔 논쟁이냐, 뭐 이런 무장해제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핵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조선노동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 김정은이는 전쟁 안 하는 평화 세력이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가 전쟁 세력 아니냐. 또 시진핑이 공산당인데 요즘 공산당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언론이 하고 있고 또 김종인이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 이런 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완전히 이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자, 신격화,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 노무현이는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소박한 사람. 아니,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했겠어요? 갈라치기 2분법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애들 배를 갈라가지고 또 유방을 도려냈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통계청장을 완전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통계 방법도 다 바꿉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통계 조작이 기본이기 때문에 북한에 통계가 없고 있더라도 그거 못 믿습니다. 공산당이 다 이렇게 합니다. 통계 자체가 뭐 사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전선동의 도구가 통계지 사실을 밝혀주는 게 통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포를 만드는 거, fear, uncertain, 불확실, doubt, 의심 이런 걸 가지고 공포를 만들어줍니다. 예리한 질문은 피해버리고 상징 조작부터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고 뭐 그래서 태극기 자체를 아예 그냥 틀딱 태극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한반도 길을 가지고 한반도 길을 들면은 이거는 평화와 통일의 그런 세력이고 태극기는 아주 수구 꼴통에다가 분단 세력으로 이렇게 상징을 만든 겁니다. 거부감을 제거하고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주 KBS 열린음악회에 성악가 독창할 때 배경에 큰 별을 노출해서 인공기에 별만 있죠. 그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선전선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자, 그럼 선전선동을 그만당하고 이제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정의구현사재단, 민변, 참여연대 이런 말 자체가 다 정의구현사재단이 이게 마귀 사탄 아닙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이것도 민주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도 아니 전부 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말을 걸듯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이 포장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좌익들은 해방 전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했다. 뭐 독립운동 한 좌익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승만은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독립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수구 꼴통이다. 김일성이는 아주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이다. 뭐 김일성이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은 사회주의자들로 보는데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퇴보지 그게 진보입니까? 시진핑이 퇴보지 진보입니까? 소련이 퇴보지 진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게 진보고 이게 가장 자유와 또 평화와 평등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자유통일이지 절대로 적화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절규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인한 불굴의 정신으로 반공을 국시로 북한과 싸우면서 산업화 민주국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부모 세대들의 훌륭한 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막아내야 될 것이다. 아주 좋은 글인데요. 이 글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와 정의를 준 자유정의시민연합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유정의시민연합 이렇게 좋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김문수 TV에서 커뮤니티
김문수TV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올려서 28쪽이죠. 전부 올려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